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 200척 이상의 중국 선박이 정박 중일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선박을 확인한 결과 이곳에는 중국의 해상민병대도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소식을 들은 미국도 크게 분노하였는데요. 중국은 중국의 남단으로 U자 모양 구역을 그어 90% 이상의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 발표 이후 국제상설재판소 PCA에서는 이것이 결코 가당치도 않은 억지임을 확인시켰으나 중국은 이후 끊임없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민병대와 대규모의 선박이 발견된 것이기에 미국은 중국의 불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실상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려스럽다.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그 정도 숫자의 선박을 보면 우려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중국에 다소 순종적이던 태도를 고쳐 중국의 영해 침입에 강경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했던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켜 필리핀 영해를 떠돌아다니는 중국 선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FA-50PH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양산한 고등훈련기 T-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모델입니다. FA-50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현재 60여 대를 운용 중인 모델로 필리핀이 큰 마음 먹고 구입했던 성능 확실한 최신식 무기이죠. 또한 필리핀은 중국이 필리핀 영해에 대한 무단 침입을 지속할 시 해상 전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전력은 주로 그동안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각종 전함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현대 중공업으로부터 2600톤급 미사일 호위함 2척을 도입하였다며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필리핀의 네티즌들 역시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군사강국인 한국으로부터 큰 돈을 주고 구매한 무기들을 운용하는 만큼 필리핀은 결코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반중 정서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 역시 마냥 방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이기에 당국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무등록 어선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 우리 해경은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방식을 다소 변화시켰기에 이 점을 악용한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4월부터 6월은 꽃게조업이 활발한 시기이기에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를 노려 연평해역에 출몰하는 것입니다. 한국 해경에게 잡혀봤자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대응 수칙으로 우리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납포하지 않고 퇴거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어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해경은 결국 큰 결단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비록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중국 어선들을 적극적으로 납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30톤급 중국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납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수역에서 발견된 한 어선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베이 돛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 이것이 마치 한국의 어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멀쩡한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의 영해인 연평해역을 순찰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등 한국에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의아함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사실 이 배는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엄연한 중국의 어선이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세계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몇몇 어민들은 이러한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했는데요. 자신들이 국제 수칙을 어겼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개항하는 눈속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UN 상임이사국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이죠. 안 그래도 요즘 중국의 행패에 공분하던 국내 네티즌들은 일관성 없이 파렴치한 중국의 작태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네티즌들의 격렬한 항의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이며 앞으로 한국인들이 보여줄 행보의 전초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구마사가 폐지의 소식을 알리기 무섭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한 지 단 3일 만에 참여 인원 31만 명을 모집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굳이 대한민국 안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땅에서 왜 중국 문화 체험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강원도에서 진행 중이던 차이나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글이죠.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따로 투입한 예산은 없으며 단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라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을 들은 한 네티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문제가 아닌가? 중국인들이 남의 땅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대체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안보관에 큰 의구심을 들게 하는 행동이다 비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여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 네티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복 입기 좋은 날은 3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될 예정인데요. 문체부에서는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4월 9일에서 18일에는 한복 문화 주간도 개최하여 국민들이 한복을 입을 시 각종 문화시설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한복의 경우 아리랑, 종묘제략, 김장문화 등과 달리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중국의 문화 침탈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책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동안 한국은 한복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식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인류가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국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지를 부린다면 얼마든지 한복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한복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면 한복을 만드는 침선장 등의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여론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것에 앞서 온 국민이 생활 속에 한복을 입는 문화를 만든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한류에 힘입어 한복은 곧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의 뇌리에 정확히 박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국인들 역시 현재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네티즌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빼앗기 위해 국가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소국 주제에 이렇게 건방진 행보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중국은 단호한 응징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지킬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우절을 맞이하여 국내의 한 기업에서 올린 한 글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며 큰 찬사를 자아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허거와 딤섬 그리고 마라탕을 즐겨 드셨다.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는 1년 365일이 만우절인 듯 멈추질 않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그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알렸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부끄러운 기분을 느낄 줄 아는 국가라면 애초에 이런 황당한 행보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